자살률 1위라는 마포대교. 얼마 전 이 다리에서 이틀 연속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던 여고생이 구조됐습니다. 이 소녀는 지난 10년간 친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013년 한 해에만 발생한 성범죄는 28,786건. 30분마다 한 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건데요.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서로를 아끼는 의미의 프리어그였을 뿐이라는 출판사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경제단체 계약직 여직원 사건까지.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 28,786건으로 2009년 12,215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신고율이 1.1%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오히려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성폭력 피해를 얘기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성폭력과 연관된 어떤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해자의 어떤 그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전도 유망한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거나 성범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인 양 비난을 받게 되는 건데요.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가족의 39.9%가 가해자에 의한 보복과 이웃의 시선 등을 이유로 이사 또는 임시 도피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흉악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전의 한 쉼터. 이곳은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그들 곁에서 10여 년간 가족이 돼준 오연영 목사의 보금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돌봐온 피해 여성들은 200여 명. 수연 씨도 그녀의 가족이 된 지 3년째입니다. 피해를 당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수연 씨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 얘기하니까 또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헛소리만 계속하고요. 저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분노하고 말 안 하고. 그녀에게 남자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요?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주변의 남자 제작진이 모두 나간 후에야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앉았어요. 아파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사건으로 입었던 신체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지만 씻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밖에 못 나가요. 이렇듯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건 시점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심리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65.3%에 달했습니다. 같은 대답을 한 일반인 응답자 비율은 24.1%로 무려 3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겁니다. 성범죄 피해 경험 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여성은 70%에 달했으며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무려 41%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삶에 방황을 많이 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여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목사는 이 여성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어떤 입증 책임들을 피해자가 다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언어로 설명해내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제3자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어떤 과정들이 어려운 지점이고요. 피해 여성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만큼이나 오연영 목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건데요. 법적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협박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저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죠.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공동체 찾아내가지고 폭탄 던진다고 그러고 인신공격 너무 많이 했죠. 협박 많이 했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단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평소 행실, 과거 이력 등 피해 당시 상황과 무관한 일로 끊임없이 비난이나 의심을 당하며 무고의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신고조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반 여성들보다 장애인 여성들은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오연영 목사와 함께 생활하는 성범죄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여성들도 있는데요. 정희연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만지고 보면 바지 벗기고 어떤 저런 남자가 벗기고 얼굴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희연 씨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장애인 시설에서 자라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시설 내에서 집단 성폭행에 시달려온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신변까지 지키기란 쉽지 않은데요. 희연 씨 역시 자신에 대한 방어는커녕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지적 장애인은 성범죄 피해가 가장 심한데요. 2013년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 1673건 중 73.3%가 지적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사람들은 더더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얘기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서 장애도 싸다고 해가지고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나보고 왜 따라가냐고 막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고 어찌를 끌고 왔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결국 그녀는 이 시설에 오고서야 수년간의 끔찍한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여성들은 30분에 한 번씩 성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만약 피해를 당한다 해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숨어야 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선 안 될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성폭력 방지 특별법이 지난 2011년 1월부로 폐지됐습니다. 대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한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안아주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인데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힘이 되어주고자 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피해 여성들이 끔찍한 기억을 극복하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